여러분, 혹시 평생 건강하다고 믿고 드셔왔던 과일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콩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과일이 건강의 만병통치약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이사가 필요 없다 라는 말도 있죠. 하지만 병원이나 주치의가 잘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60세 생일 촛불을 끄는 순간 양양 섭취의 법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30대나 40대에는 보약이었던 과일이 60대에는 콩팥을 공격하는 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마트에서 잘못된 과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1년 안에 투석기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35년 차 신장내과 전문의 이민혁입니다. 오늘 저는 병원 시스템이나 제약회사를 옹호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병을 예방하기보다는 이미 여러분이 쓰러지고 난 뒤에야 치료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이 다 번지고 나서야 물을 가져오는 격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층에게 콩팥 킬러가 되는 과일 4가지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과일일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쳐가는 콩팥을 재생시키고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해줄 기적의 과일 4가지도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나 부모님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중요한 지식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파트 1. 왜 60세 이후 몸이 변하는가? 위험한 과일을 공개하기 전에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손자에게는 건강한 바나나가 여러분에게는 위험할까요?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콩팥 기능은 매년 약 1%씩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집안에 있는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필터가 새 건일 때는 아주 작은 먼지도 걸러내고 물을 빠르게 통과시킵니다. 하지만 30년, 40년 동안 한 번도 갈지 않은 필터라면 어떨까요? 꽉 막혀버리겠죠. 느려집니다. 물을 밀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의 콩팥 상태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필터가 과일의 과도한 칼륨, 당분, 독소를 쉽게 걸러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콩팥이 지쳤습니다. 예전처럼 빨리 걸러내지 못합니다. 만약 지금 칼륨이 많은 과일을 드시면 몸이 그 과잉분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소변으로 나가지 않고 혈액 속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을 타고 흐르는 독이 되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구급차 또는 응급실 장면 이미지. 제 환자분이셨던 68세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고 건강관리에 철저한 분이셨죠. 몸에 좋다니 매일 아침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 심장은 거의 멈추기 직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공포에 질렸죠. 진단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별표 고칼륨 혈증, 하이퍼컬리미어, 별표였습니다. 이는 혈액 속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심장의 전기 신호를 방해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두통이나 열 같은 예고 신호도 없이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병원들은 아픈 환자가 와야 운영되는 곳이기에 미리 이런 구체적인 식단 위험을 경고해 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심장마비는 치료해 주지만 그 원인이 된 음식은 설명해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눕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대신 손주들과 뛰어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료 의사들에게 핀잔을 듣더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2. 피해야 할 4가지 과일. 1. 바나나, 경고 표시가 겹쳐진 노란 바나나 이미지.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첫 번째 과일은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시겠지만 바로 바나나입니다. 충격적이실 겁니다. 바나나는 저렴하고 달콤하고 씹기 편하며 씻거나 깎을 필요도 없는 최고의 간편 식품이니까요. 하지만 노화된 콩팥액의 바나나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는 무려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꽉 막힌 깔때기에 물을 들이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넘쳐 흐르겠죠? 우리 몸에서 그 넘침은 치명적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노년층이 하루에 바나나 2개를 먹었을 때 심장 질환 발생 위험이 4배나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칼륨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당분입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각설탕 4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십니다. 이렇게 하면 할당이 순식간에 200mg TL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를 할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 스파이크는 피를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만듭니다. 그 끈적한 피가 콩팥의 미세한 필터를 통과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필터가 막히고 손상됩니다. 사실상 콩팥에 남아있는 건강한 세포들을 죽이는 셈입니다. 만약 지금 부엌에 바나나가 있다면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길입니다. 2. 포도송이와 건포도 이미지.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TV를 보면서 하나씩 다 먹기 참 좋죠? 하지만 포도에는 숨겨진 위험, 당분과 옥살산이 있습니다. 작은 포도 한 송이에는 사탕 4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알맹이가 작다 보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많이 먹게 됩니다. 한 송이를 다 먹으면 하루 권장 당분 섭취량의 3배를 한자리에서 먹는 셈입니다. 이는 췌장을 지치게 합니다. 인슐린을 과도하게 뿜어내게 만들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신장내과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신부전의 제1원인입니다. 신장 결석 해부도 이미지. 게다가 포도에는 별표 옥살산, 악설리츠, 별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몸에서는 옥살산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늙은 콩팥에서는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신장 결석을 겪어보지 않으셨다면 천만다행입니다. 환자들은 그 고통을 출산의 고통보다 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끔찍하게 아픕니다. 이 돌은 소변길을 막아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많은 분들이 심장을 위해 할액희석제, 항고제를 드시는데 포도는 약효를 방해하여 혈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건포도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건포도는 수분을 뺀 상태라 당분과 독소가 고도로 농축되어 있어 훨씬 더 위험합니다. 3. 망고, 잘린 망고 이미지. 세 번째는 망고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60세 이상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망고 한 개에는 약 45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콜라 한 캔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혈당 지수, GI는 80에 달합니다. 참고로 흰 쌀밥이 70 정도입니다. 즉, 망고를 먹으면 쌀밥 한 공기를 먹는 것보다 혈당이 더 빨리 치솟습니다.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 과일은 재앙입니다. 숨겨진 위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망고는 온나무과 식물입니다. 별표 우로시올, 별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오똑을 일으키는 성분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면역력이 강해서 괜찮았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떨어지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입술 부종, 심지어 호흡곤란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4. 감, 그리고 곶감. 생감과 곶감 이미지. 마지막 네 번째 과일은 감입니다. 특히 가을철에 많이 드시는데 감에는 별포탄닌, 태닌, 별포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산 분비가 줄어드는데 탄닌이 이산이 부족한 이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과 뭉치면 이석, 비조어, 즉 이장 속에 돌이 생깁니다. 이것은 신장 결석이 아니라 이장에 생기는 돌입니다. 이석이 생기면 극심한 복통, 소화불량, 구토가 생기고 심하면 장을 막아 응급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 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석으로 응급실에 온 노년층 환자의 70%가 감을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곶감은 탄닌과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더 위험합니다. 부디 피하십시오. 파트 3. 해결책, 콩팥 되살리기. 녹슨 금속을 닦아내는 이미지. 자, 이제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민혁 원장님, 저는 이 과일들을 평생 먹었는데요. 이미 늦은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발, 당황하지 마십시오. 인체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올바른 도구만 쥐어준다면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콩팥 손상은 주로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동차에 녹이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면 세포에 녹이 씁니다. 이 녹을 제거해주면 기계는 다시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자라는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두지 않았습니다. 당분은 적으면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해독제 같은 과일들을 주었습니다. 이 과일들은 혈관을 청소하고 손상된 콩팥 세포를 복구합니다. 지금부터 콩팥의 천연 치료제가 되어줄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4. 기적의 과일 4가지. 1. 블루베리, 신선한 블루베리 한 그릇 이미지.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신이 내린 보라색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왜 보라색일까요? 바로 별프 안토시아닌, 엔소사이어닌, 별프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안토시아닌을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소와 찌꺼기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당분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인슐린 스파이크 없이 콩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종이컵 1컵 정도, 약 4알면 충분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냉동 블루베리도 아주 좋습니다. 사실 얼리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더 잘 보존되기도 하고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2. 사과, 씻고 있는 빨간 사과 이미지.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이사가 필요 없다는 말 다들 아시죠? 하지만 콩팥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엄격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제발 사과를 깎지 마세요. 마법 같은 성분은 껍질에 숨어 있습니다. 껍질에는 별프 펙틴, 별프과 별프 퀴르세틴, 쿼서틴, 별프이 들어 있습니다. 펙틴은 소화기관에서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독소, 중금속, 나쁜 콜레스테롤이 콩팥에 도달하기도 전에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배출합니다. 콩팥이 할 일을 덜어주는 셈이죠. 퀴르세틴은 강력한 항염증제로 콩팥 세포의 붓기를 가라앉혀 줍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과 주스는 절대 안 됩니다. 시중의 사과 주스는 섬유질은 없고 설탕물이나 다름없습니다. 혈당만 올리고 몸을 망칩니다. 진짜 사과를 깨끗이 씻어서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3. 아보카도, 토스트나 샐러드 위에 얇게 썬 아보카도 이미지.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원장님, 아보카도는 기름져서 살찌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네, 지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별프, 착한 지방 별프입니다. 콩팥은 수백만 개의 미세한 혈관 덩어리입니다. 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이 지방은 혈관을 청소해서 유란하게 만들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고혈압은 콩팥의 주적이기 때문에 아보카도는 훌륭한 방패가 됩니다. 당분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만 드셔도 혈관이 젊어집니다. 주에 만약 이미 신부전 말기이거나 투석 중이신 분들은 아보카도에도 칼륨이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방과 초기 관리에는 탁월합니다. 토마토, 올리브 오일로 조리 중인 토마토 이미지.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비밀 무기는 별프 라이코핀, 별프입니다. 세포 손상을 복구하는 슈퍼 항산화제죠. 하지만 대부분 모르는 전문가 팁이 있습니다.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생토마토를 드시면 라이코펜이 조금밖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마토에 열을 가하면, 특히 올리브 오일을 조금 둘러서 익히면 세포벽이 허물어지면서 약효가 쏟아져 나옵니다. 익힌 토마토는 생토마토보다 체내 흡수율이 무려 5배나 높습니다. 간단한 토마토 스튜를 만들거나 국에 넣거나 살짝 볶아 드세요. 단, 설탕은 절대 뿌리지 마십시오. 비타민 B를 파괴하고 불필요한 당분만 더할 뿐입니다. 파트 5. 실제 성공 사례. 행복하게 등산이나 산책을 하는 노인 이미지.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과일 몇 개 바꾼다고 콩팥이 살아날까요? 제 환자분이신 70세 최라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만성 콩팥병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였죠. 얼굴은 항상 부어 있었고 소변에는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단백뇨 증상.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너무나 두려워하셨습니다. 투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일 밤 울다 주무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식단을 점검했습니다. 최 라사님은 매일 포도 주스를 마시고 바나나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당장 그것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아침에 블루베리 한 컵과 저녁에 익힌 토마토를 드시게 했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콩팥 독소 수치인 크리에티닌, 이 정상 범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얼굴과 발목의 붓기도 싹 사라졌습니다. 활력을 되찾으셨죠. 지금 최 라사님은 매일 아침 등산을 하십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독소를 끊고 몸이 치유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한 결과입니다. 파트 6. 중요한 규칙 및 결론. 약병과 시계가 나란히 있는 이미지. 하지만 마트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3가지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약 복용 규칙.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신다면 약과 과일을 동시에 드시지 마십시오. 약을 드시고 최소 2시간이 지난 뒤에 과일을 드십시오. 과일이 약의 흡수 속도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주스 금지. 다시 강조합니다. 과일 주스는 마시지 마십시오. 나이든 몸이 감당하기에는 당분과 칼륨 농도가 너무 높습니다. 항상 과일 그 자체를 씹어서 드십시오. 씹는 행위가 소화 준비 신호를 보냅니다. 투석 환자. 만약 이미 투석 중이시거나 신장질환 4기, 5기이신 분들은 규칙이 다릅니다.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음식이라도 칼륨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따뜻하게 미소 짓는 진행자 이미지.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지만 실천할 때만 힘이 됩니다. 오늘 부엌으로 가보십시오. 과일 바구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나나를 블루베리로 바꾸십시오. 주스를 껍질째 먹는 사과로 바꾸십시오. 건강한 노후란 내 2발로 걷는 것입니다.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여행을 다니며 품위 있게 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친구와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콩팥을 구하는 생명의 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보고 싶습니다. 댓글에 별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별표라고 남겨주십시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이민혁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